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을 위해 오늘은 흉부외상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흉부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또 외상 시에는 고려할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자료들 보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들만 딱 짚어드릴게요. 시작부터 좀 놀라운 사실 하나 던져볼까요? 그 차량 충돌 사고 사망 원인 중에 거의 25%가 흉부 외상 때문이래요. 특히 뭐 심장이나 대동맥 파열 이런 게 주 원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시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게 둔상인지 아니면 뭐에 찔린 관통상인지 이 손상 기전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심장 눌림증이라고 아시죠? 심장막 안에 피가 차는 거예요. 이건 주로 날카로운 거에 찔린 관통상하고 관련이 깊고요. 반대로 심장 자체가 찢어지는 심장 파열은 강한 충격, 그러니까 둔상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차이를 아는 게 뭐랄까 환자 상태 예측하고 또 응급처치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일단 그 뼈대 구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흉곽이라는 게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응급처치할 때 중요한 어떤 해부학적 지표가 있다던데 그 루이스 각 말씀이시죠? 그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딱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루이스각. 그거 아주 중요하죠. 복장뼈, 그러니까 흉골 만져보시면 위쪽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언덕처럼 느껴지는데 거기가 바로 복장뼈 자로 부분이랑 몸통 부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옆에 두 번째 갈비뼈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갈비뼈는 세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두 번째 갈비뼈 아래 공간, 즉 제2늑간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그 긴장성 공기가슴증 환자 있잖아요. 숨쉬기 힘들어하고. 그럴 때 제2늑간 중앙쇄골선쯤에 바늘을 빨리 찔러서 압력을 빼줘야 하는데 이 루이스 각이 정확한 위치를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아하, 정말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길잡이가 되겠네요. 그럼 그 흉관삽이 위치로 자주 얘기되는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이랑 앞겨드랑선 만나는 지점은 어떤가요? 거긴 병원 도착 전에 쓰기엔 좀 그런가요? 네, 그 위치도 물론 중요하죠. 공기가슴증이나 혈액가슴증 치료할 때 쓰는 부위인데 근데 이제 병원 전 단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요. 환자 팔 때문에 가려질 수도 있고 또 뭐 척추 구종판 같은 장비들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제2늑관을 이용한 바늘 감압술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뼈대랑 중요 지표 봤으니 이제 숨 쉬는 거, 호흡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보죠. 가로막, 즉 횡격막이 호흡의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가로막 위치 변화가 외상평가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로막이 이제 흉곽이랑 복강을 나누는 큰 돈 모양 근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깊게 내쉴 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요. 앞쪽으로는 네 번째, 등 쪽으로는 여섯 번째 갈비뼈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나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배 쪽이 아니라 가슴 아래쪽에 칼 같은 걸로 찔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흉부 손상 같지만 실제로는 저 깊숙이 올라간 가로막을 뚫고 배 안의 장기까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부 아래쪽 관통상은 항상 복부 손상 가능성까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겉만 봐선 안 되겠어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풀무질 같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네네, 정확해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가로막이랑 갈비뼈 사이 근육들이 수축해서 흉곽이 넓어지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쑥 들어오고 내쉴 때는 반대로 근육이 이완하면서 흉곽이 좁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딱 풀무 원리예요. 근데 가끔 숨쉬기 힘들어하는 환자들 보면 목 주변 근육이 막 불끈거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그거요? 그게 바로 부속 호흡근까지 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평소에는 주로 가로막이랑 갈비사의 근육을 쓰는데 호흡이 너무 힘들어지면 목에 있는 목비근이나 목갈비근 같은 근육들까지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공기를 더 마시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환자가 정말 힘들게 숨쉬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서죠.
그렇군요.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이제 흉곽 안쪽 주요 장기들로 좀 들어가 볼까요? 폐랑 심장에 다 특별한 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특히 심장 눌림증하고 관련해서 심장막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폐는 그 얇은 두 겹의 가슴막, 흉막이라고 하죠. 거기에 쌓여 있고 그 두 겹 사이는 원래 거의 비어 있어서 폐가 이렇게 쩍 펴진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만약 그 사이에 공기나 피가 차면 폐가 찌그러지는 거죠. 그게 공기가슴증, 혈액가슴증이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장막에 쌓여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바깥쪽 막, 섬유성 심장막이라고 하는 게 엄청 질기다는 거예요. 잘 안 늘어나요. 아, 그 질긴 특성 때문에 심장 눌림증이 생기는 거군요. 잘 안 늘어나니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심장에 관통상 같은 게 생겨서 심장막 안으로 피가 빠르게 고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긴 섬유성 심장막이 늘어나질 못하니까 그 고인 폐가 반대로 심장을 밖에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제대로 늘어나서 피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피를 짜낼 수는 있어도 다시 채우질 못하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 즉 심박출량이 확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심장 눌림증의 핵심 기전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위험하네요. 신속한 처치가 진짜 중요하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동맥 손상은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특히 차량 충돌 같은 그런 급격한 감속 상황이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제일 굵은 혈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흉곽 안에서 몇 군데는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대동맥 활부분이라던가 동맥권인대 근처, 또 가로막을 통과하는 부위 같은 곳들이요. 근데 차량 충돌처럼 몸이 갑자기 확 멈추는 그런 급격한 감속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동맥 부분이랑 이렇게 고정된 부분 사이에 엄청난 뒤틀림이나 찢어지는 힘, 이걸 전달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해요. 이때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아예 파열될 수가 있는 거죠. 대동맥은 아시다시피 혈압도 엄청 높고 혈류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대량 출혈로 이어져서 사망률이 정말 높습니다. 네, 오늘 흉부 외상 평가와 처치에 꼭 필요한 해부학적 또 생리학적 핵심 내용들을 응급 구조학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루이스각을 이용한 제2늑간 확인법부터 시작해서 가로막의 높은 위치를 고려한 관통상 평가, 그리고 그 무서운 심장 눌림증의 기전과 위험성, 또 급감속 손상 시 대동맥 파열 가능성까지 정말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손상 기전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환자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죠. 흉곽 안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흉부 외상 환자를 평가할 때 겉으로 명백히 드러난 상처 말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겨진 손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오늘 여러 번 강조했던 가로막을 경계로 이 흉곽과 복강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흉부 손상 시 복부 쪽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의심하고 살펴봐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